안녕하세요. 미수다마니원 턱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입이 헐면 식사할 때 아프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가끔 올 땐 불편해도 좀 있으면 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계속 재발하는 분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재발하는 분들은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가글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이 헐었을 때 감초로 가글을 하면 입속의 염증이나 궤양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초는 입안, 식도, 위장의 점막에 생긴 염증과 궤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입니다. 감초 이외에도 점막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는 많이 있지만 자극적인 맛의 한약재는 가글을 하기에도 불편하고 또 효과가 더 강한 만큼 사용해서 안 될 체질의 분들이 복용해서 생길 부작용도 고려해서 보다 안전하고 맛도 좋은 감초로 가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초 12g 정도를 물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것은 하루 사용 용량입니다. 불의 화력에 따라서 끓이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초는 물에 담그고 끓이지 않아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성분이 추출될 정도로 탕전하기 쉬운 한약재입니다. 하루 12g 정도의 감초를 물에 넣고 끓여서 감초를 꺼내고 남은 액체를 식힌 후 가글 하면 됩니다. 물량이 많으면 여러 차례 해야 할 것이고 물량이 적으면 물을 더 타서 희석을 해서 가글을 하도록 합니다. 물량이 너무 적어서 농도가 진하면 입안이 헐었을 때 닿는 부위가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일에서 4일분 정도의 용량을 한 번에 달여서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도 됩니다. 입의 궤양의 정도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심한 분들은 더 여러 차례 가글을 합니다. 가글한 감초를 뱉지 말고 먹어도 됩니다. 그럼 점막의 염증 치료 효과는 더 좋습니다. 가글을 하거나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것은 입안이 헐었을 때 헌 부위에 바로 접촉해서 치료 효과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강점막을 통해서 흡수되어 작용하는 점도 있겠죠. 가글 후 감초 달인물을 뱉지 않고 먹는 것은 감초를 먹었을 때 점막의 염증과 궤양을 치료한 효능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초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에 해당하는 분은 먹지 말고 뱉도록 하십시오. 감초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경향이 있는 분들은 먹지 마십시오. 소량 먹는다고 바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높아질 수도 있으니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부종이 있는 분들은 먹지 마십시오. 소변량이 줄면서 몸에 체액량이 늘게 되는데 이때 부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는 분도 단기간 감초를 복용했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진 않습니다. 입안이 헐었을 때 단기간 복용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미소담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감초 달인 것을 한약처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감초를 사서 직접 끓이기 귀찮은 분들은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보통 입안이 헐었을 때 한의원까지 오는 분들은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재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감초로 먼저 치료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안 되는 분들은 한약 처방을 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만성적인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담적치료나 점막재생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서 식도나 위점막의 염증, 궤양이 심한 분들은 위와 식도 염증이 나으면서 입안 염증도 같이 나아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이런 분들의 혀를 살펴보면 혀도 갈라진 경우가 많더군요. 입부터 식도까지 하나에 이어지는 소화관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는 약이라면 점막의 염증 부위에 상관없이 다른 부위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다 해석합니다.